통장 압류 절차문이에요. 카드가 연체되고 휴대폰 요금도 연체가 됐는데 통장 압류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거든요. 뭐 문자로는 가압류도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고, 지금 이제 그 농협통장에서 그 카드 대금이 다 이제 그 신한카드하고 현대카드가 빠져나가는데 월급은 이제 다른 통장으로 이제 받을 수 있다는 거죠. 이제 정규직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. 그러면은 지금 질문이 뭐냐면은 통장 압류 절차와 그 압류가 되면 모든 은행에 그 계좌가 다 압류가 되냐? 여기 첫 번째 질문이고요. 두 번째 그 질문은 뭐냐면은 개인회생은 1,000만 원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 지금 총 채무가 600만 원인데 내가 개인회생이 신청해도 되겠느냐?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. 첫 번째 답변을 이제 드리면 그 통장 압류 절차를 말씀드리면, 통장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그 이 집행문이라든지 지급명령을 받은 후 그게 그 확정이 돼야 되거든요. 확정이 되지만 통장 압류가 가능한데, 카드 대금 같은 경우는 사실 답승이 없잖아요. 답승이 없으니까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게 거의 99%예요. 그러면 그 지급명령을 신청을 만약에 오늘이 5월 25일이다, 26일이다. 그러면 25일이잖아요. 그러면은 25일 날 연체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뭐 내일 모레 바로 3, 4일 후에 채권자가, 카드사가 지급명령을 법원에 바로 신청하는 건 아니에요. 보통 뭐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그 이상 걸릴 수도 있거든요. 전화 독촉도 하고 문자도 하고 실사 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최대한 해볼 수 있는 걸 해보고 나서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법으로 하는 거거든요. 그러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은 법원도 그걸 한 건만 하는 게 아니라 서울중앙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건이 많아요. 많다 보니까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채무자한테 결정문이 가기까지 뭐 2달 또는 석 달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러면 평균 2달 반으로 보면 지급명령 신청해서 채무자가 바로 송달을 영수를 하면 바로 이제 그 2주 이내에 그 이 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 결정이 되지만, 받아서 2주 이내에 이 신청을 하게 되고 그게 또 소송 절차로 전환되면은 법원이 채권자한테도 뭐래요? 수입 인정하고 송달료 더 내라고 뭘 하겠어요? 그 보정을 또 내립니다. 그러면 보정 받아서 그거 하면은 또 재판부가 전자 독촉에서 또 다른 데로 넘어가고 그러잖아요. 소액으로다가. 이러다 보면은 이것만 해도 한 달 이상도 걸려요. 그리고 받았으면은 그 이 재판부가 또 채무자한테 변론기일 통지하고 또 출석도 하라고 그러고 또 받으면 또 다행인데 또 안 받게 되면 특별 송달하고 이러다 보면은 한 5, 6개월 그냥 가요. 5, 6개월 가서 어차피 채권자가 이제 그 승소를 하잖아요. 원고가 승소를 하게 되면은 그 이 확정 돼야 집행문 받아서 통장에 압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러면 통장에 압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5, 6개월 이상 걸릴 것인데, 그럼 질문이 뭐냐면, 또 하나의 질문이, 그러면 모든 통장을, 전 은행에 있는 통장을 다 압류하겠느냐라는데, 만약에 금액이 뭐 인력 되면은 많은 은행에 압류를 하겠지만, 지금 여기 질문 내용이 보면 600만 원이에요. 600만 원의 채무 금액이면은 그 세 군데를 압류를 하면은 3분의 1로 나누니까 한 은행에 200만 원씩 압류가 가능한 건데, 우리가 통장 압류할 때 뭐라고 돼 있어요? 185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압류가 가능하니까, 저 같으면은 세 군데 압류 안 하죠. 아는 농협통장 하나만 하죠. 거기 돈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, 그렇게 그 할 것이지 10개 은행에 한다. 그러면은 송달료도 많이 나갈 것이고, 10개 은행에 하면 600만 원 해봐야 60만 원이면 한 개 은행에 60만 원 압류가 가능한데, 185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이니까 사실 이거는 그 법적인 어떤 그 실효성이 없죠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금액도 적고 그러니까 한 군데 정도 할 것 같고,
두 번째 질문이 지금 채무가 1,000만 원 미만이면 개인회생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거든요. 사실은 개인회생이 되고 안 되고는 600만 원이든 1,000만 원이든 그런 관련은 없어요. 본인이 못 갚으면 되는데 지금 이 상태를 볼 때는 소송을 그러니까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게 되면 본인한테 어떤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이익이 없을 것 같아요. 왜냐면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면 그냥 뭐 1, 2만 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송달료 들어가지 한 건이 됐든 두 건이 됐든 송달료 들어가면 4,800원씩 계산하나 해가지고서 10회분 내고 이렇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는 금액도 많아요. 그 다음에 수입인지 들어가죠. 회생연 비용 그것도 납부해야죠. 이렇게 되면 이것만 해도 장난이 아닌데 거기다가 뭐래? 본인이 직접 하면 다행인데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이 법률사무소를 이용하게 되면은 또 당연히 변호사 비용이 나가잖아요. 그 비용이 적진 않다는 거죠. 그러하면 제가 볼 때는 개인회생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할 수는 있지만 누구나 신청을 했지만 요건은 안 맞아 보여요. 그냥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 워커 신청하시면 되거든요. 이럴 경우는 600만 원이라고 하면은 한 달에 10만 원씩 해서 60개월 내도 되고 20만 원씩 가면 이제 30개월에 이제 마무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. 그 다음에 3개월 이상 연체가 돼서 신청을 하면 신청한 다음 날부터 이제 금지의 효과가 있어요. 채권 주심하지 말라고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개인 워크아웃 신청하는 게 낫고 통신요금도 연체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버블하지 말고 돈이 생기는 대로 이 가상계좌라든지 주어진 계좌에다가 5만 원이든 10만 원을 계속 내다 보면 또 마무리가 지거든요. 그리고 이제 가압류 얘기하는데 통신요금 가지고 1억 2억 되는 것도 아니고 많아야 10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그거 가지고 통신사가 이 공탁을 걸어가면서까지 공탁 보증보증 끊는다지 현금 공탁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거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가압류 절차 진행을 하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통신요금은 돈 생긴 대로 조금씩 내시면 되고 600만 원 카드 대금은 많지 않은 금액이니까 개인회생 하지 마시고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워크아웃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.